마지막으로 가천대학교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성과 공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은희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 서은입니다. 저희 대학이 너무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앞에 사례 발표만으로 거의 시간이 다 될 줄로 기대를 하고는 저는 빨리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앞에서 다들 너무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는 제가 20분을 다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2020년 아주 특별한 한 해를 보냈죠.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고 특히 대학에서는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대학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정한대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학회를 하면서 저희 이제 다양한 교육학과 교수님들 만났을 때 처음에 늘 하던 말이 당신 학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 학교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로 많이 공유가 되었는데요. 생각외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 다른 그 고유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가천대학교는 지난 1년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저희는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대학들의 정보를 이렇게 쭉 모아봤었을 경우에 대다수가 이제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하고 그걸 올려서 보는 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의 재량, 그 자유권을 너무 말로는 자유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방임이 돼서 각자 알아서 생존하시오라는 것도 많아서 어떤 교수님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각자 쓰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또 이런 영상과 실시간 화상을 같이 병행한 경우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되게 우리 대학처럼 어떻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가장 혼란이 적게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된 것이 거의 우리 학교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웹엑스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전 모든 수업이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정시에 수업이 되는데 다만 그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자리를 잡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2학기에 오게 되면은 조금 초반에는 이제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서 이제 또 학생들의 여러 요구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원수에 따른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대면 수업과 병행도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하지만 또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습, 뭐 실험 이런 실기 강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분반 수업 및 집중 캠프가 운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시험이 문제였었죠. 그래서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은 대면 위주로 많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수업이 이제 실시간 화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일부 실험 실기 수업이 소규모 분반 수업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특히 2020년 2학기에는 저희가 학생 수에 따라서 소규모 강의 같은 경우는 면대면을 이제 30명에서 60명 사이에는 이런 병행선 학생한테 선택권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교수는 힘들었지만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명에게는 전체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웹서버도 원래 2대였는데 6대로 이제 증설을 하게 되었고 또 일부 이제 그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혹시 강의를 놓친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또 앞에서 유지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강의를 녹화하셨고 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 동영상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저희는 네이버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실은 앞에서 2020년 초반에 뭐 이렇게 서버가 다운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우리 대학은 이제 가천대학교는 한 번도 서버가 다운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웹엑스 접속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는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저희 우리 학교 시스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웹서버 또는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저는 이런 기반 시설이 잘 마련이 되었었고요. 그와 함께 이와 같이 저희가 또 모든 강의실에 웹캠도 설치를 했었고 무선 IP도 이제 확장해서 학교 어디서든 이제 편하게 이제 웹엑스 강의를 듣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이제 구축하는데 큰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셀프 스튜디오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2020년 이번 이제 을 겪으면서 지금 더 많은 셀프 스튜디오들이 이제 구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이제 투자해서 이제 이런 셀프 스튜디오가 이제 또 더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무선 인터넷이 좀 안 터지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개선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저희 대학이 정말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그냥 시설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구동하고 실현하는 데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는 저희는 특히 디지털 원스톱 센터라고 각 센터에서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핵심 멤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 일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학회 저희 교육학과 학회 얘기도 했는데 학회에 보면은 그런 교수학습 개발 센터에 많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대학은 정말 교수학습 개발 센터가 독박 쓴 저희 요즘 속된 말로 그냥 그런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나도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원이 잘 안 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대학은 뭐 교무처, 기획처 그리고 뭐 전산원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죄송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서 막 저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을까요? 더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각 부서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잘 조직적으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진 전략 수립 부분은 이제 교무처, 기획처, 전산원이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은 또 전산 정보원 중심으로 또 학내 구성원 교육은 또 교수학습 개발센터 중심으로 이와 같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환경이 구축되는 부분들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특히 교육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해서 이제 교수법 특강 그리고 특히나 이런 웹엑스 미팅과 팀즈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한 뭐 15회 이상의 교육을 했었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제공했었고 또 티칭 팁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학생 집중력을 높이는 팁스나 이제 또 시험 볼 때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한 내용들이 저희가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없는지 계속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이 비대면 교육의 환류 체계를 상당히 잘 해 나갔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교무처와 교육혁신원이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배경에는 성과관리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고요. 수업이 운영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중간에 계속 수업 만족도 조사 실시와 함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또 교사학습개발센터가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CQI 보고서 이제 특히 이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수업 혁신 포트폴리오를 특별히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했었고,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 교육혁신원에서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각 전공에서 각 교수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공유함으로써 2학기 수업은 훨씬 더 발전되고 개선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발표했던 유지영 교수님이 저희 정말 신인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했던 사례로, 그래서 오늘 발표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이러한 비대면 교육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단면적으로 나온 게 바로 수업 만족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분석하면서 걱정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저는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더 나아졌습니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했을 경우에 여러 부분들이지만 특히 이제 편견 없는 다양성 포용 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다문화 뭐 이런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조심들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는 이제 저희도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교수님들이 많으실 텐데 좀 더 이제 자신의 말을 순화하고 조심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수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열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업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화상 수업한 게 이렇게 잘 못한 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도 잘하면은 더 좋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너무 저희 자화자찬이죠. 그래서는 여기서 끝나면은 저희는 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2학기에 이제 1학기에 실시간 화상 수업을 경험했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업에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좋은 말 하지 말고 좀 신랄하게 비판을 좀 해봐라. 그래야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실시간 화상 수업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미 탐색 질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는 총장님 지시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너한테 이 한 학기의 수업이 너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이제 반성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이제 좋은 성과들만 많이 보였는데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감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학생들에게는 이제 수업이 달라졌구나라는 인상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 계속 말했던 게 수업의 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하면은 질적으로 향상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되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수업의 질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 말고 너가 학습자로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 친구들을 봤었을 때 이 학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니? 라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학생의 답변 중심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환경 부분은 이제 제약 없는 공간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는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되게 실시간 화상 수업이 저는 왜 수업 만족도가 왜 올랐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녁 수업 때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학생들에게는 시간과 돈이 되게 절약이 됐다. 뭐 교통비, 식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수업 시간 이렇게 뭐 저희 가천관에서 수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비전타워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교수님이 조금만 늦게 끝나면은 이제 뛰어가더라도 지각이거나 이랬는데 바로 웹엑스로 접속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이동에서의 불편감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 이제 교수 세대들과 달리 젊은이들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가상 배경 설치하고 와 이렇게 재밌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대화가 이제 채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사실 비대면으로 교수님한테만 슬쩍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는 보통 대면에서는 질문하기가 부끄러운 부분들을 채팅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다라는 거고 채팅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수업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교수님이 질문을 까먹지 않고 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런 부분들 또 교수님들도 웹발신 문자도 자주 쓰시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소통하려고. 근데 이 채팅으로도 대화가 되더라라는 부분들이 좋았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끊김과 튕김 부분이었죠. 그래서는 끊김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제 뭐 튕겨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마지막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튕겼어요. 튕겼는데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데이터 켜서 접속을 했더니 보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 튕겼을 경우에 "아우 나 튕겨서 못 나가.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거야."라고 그냥 너무 변명을 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인데요. 캠입니다. 이 캠을 켜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도 압니다. 캠을 켜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거는 아는데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아는데 키기는 싫다. 약간 이중적인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다들 인정하는 부분은 캠을 안 켜고 하면은 딴짓하게 되더라. 라는 거는 아이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뒷부분을 좀 더 수업의 질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그 학생들이 강의 만족도에서 그렇게 점수가 낮지 않았던 부분은 별로 크게 다르진 않았다. 특히 자료가 똑같았었고 이제 특별히 모자람이 있었던 건 그냥 공간만 같이 안 쓴다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것 때문에 아마 강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내용을 보면서 이 스크립트를 이제 그 전사한 걸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대면 강의에서는 교수님마다의 스타일 혹은 뭐 교과별 성격마다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리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비대면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환경적으로 강의를 하는 식으로만 조금 이렇게 유도되었던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답답한 기분도 들었다. 원래 교수님이 이 스타일이 아닌데 좀 억지로 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는 이제 팀플이 압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팀 과제 없어졌고 그냥 이렇게 뭐 채팅하는 정도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웹엑스 미팅, 아니 팀즈나 아니면 다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얼마 전에 이제 교육처장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수업 속도 부분입니다. 이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수업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 저는 사실 대면 수업은 가서 이제 가끔 학생들하고 막 농담도 하고 뭐 이제 "니들 집중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수업이 좀 또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아이들이 캠을 제대로 안 켜 놓은 상태에서 나 혼자 벽 보고 떠드는다는 생각이 들다 보면은 자기 말소리 아무래도 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학생들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되게 빨리 수업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현장감 아무래도 현장에서 듣는 소리하고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하고 좀 다르더라라는 거. 그리고 판서 부분도 이제 마우스로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이제 전자 펜슬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앞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소통 부분인데 아까 이제 채팅으로 대화를 한다지만 또 이제 직접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또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도 가끔 이제 채팅도 하지만 막 이렇게 문자 주고받다가 답답해서 전화로 막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이 소통이 채팅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좀 부족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 학생의 답변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고 학생 이름을 부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현장 강의 느낌이 나서 진짜 수업 듣는다는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냥 쭉 설명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름 불러주시고 너 대답해봐라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 인터랙션을 끌어내시는 교수님 수업은 또 좋더라. 소통이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현장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라는 거고 정말 사이버 실시간 화상 수업인데 팀플이 정말 많았다라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하고 조원들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교수자 역량 차이도 정말 크구나. 저는 교육을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A, B, C, D, F 학점 있는 것이 교수님들도 이러한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활용도에서도 A, B, C, D, F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교수님은 정말 잘하시는데 또 어떤 교수님은 채팅방이 있는 걸 또 모르시는 교수님도 심지어 있으셨고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화면에다가 입을 막 이렇게 가까이 대서 막 크게 말씀하셔서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또 어떤 교수님들은 정말 막 투표하는 기능도 활용하시고 또 이제 막 녹화 방송도 하시고 또 막 퀴즈도 하시고 또 웹엑스 미팅도 팀즈도 하시고 저는 교수님들마다 정말 역량 차이에 따라서 학생 만족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학생들 입장을 한번 들어봤을 때 너희들은 어땠니? 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집중력이 확실히 달랐어요. 확실히 떨어졌다. 강의실에는 아무래도 안 졸려 노력도 하고 수업 들으려고 하고 딴짓 안 하려고 하고 교수님이 이제 핸드폰 볼까 뭐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자꾸 눈치 이제 자꾸 그냥 피곤한데 좀 누워서 들을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서로 막 수업 시간에 막 코 골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동하면서 듣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학생 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대답하는 학생들만 하고 안 하는 학생들은 안 하고 이제 이러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웹캠 켜는 애들은 맨날 자기만 켠다. 또 나는 한 번도 안 켰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실은 이런 수업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줬던 이제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팁스를 또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영상 좀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혹시 외부분 교내 교수님들은 저희가 다 이제 뿌려드릴 거고요. 외부분 관심 있으신 분 이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사실은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 보장하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환경 구축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말 교수자의 티칭 역량을 되게 강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교수님들 간의 역량 차이의 갭을 가능한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이런 본교만의 특색 있는 수업 모델을 잘 구축해서 더 나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의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인 센터장님, 가천대학교의 실시간 화상 수업 운영 성과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달라진 수업 환경을 우리 기술보안과 소통, 또 교수자 지원을 통해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또 우리 대학만의 특색 있는 수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천대학교 비대면 수업의 질적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 시대 교양교육, 그다음에 전공교육, 그리고 비교과 교육의 우수 운영 사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또 헌신이 있으셨기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과들을 이루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5번의 사례 발표 이후에도 질의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센터나 아니면 우리 교육혁신원 대학혁신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한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이제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수성과 발표를 듣고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더 다양하고 또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생중계된 동영상 그리고 강연 자료는 가천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참여해 주신 강연자와 발표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